자, 12번 문제입니다. 어떤 수열 AN에 관한 두 가지 힌트가 나와 있고, 그리고 1부터 10까지 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바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은 수열 AN의 종류가 하나도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라는 보장도 없고, 등비라는 보장도 없고, 뭐까지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심지어는 우리 이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일반항 있죠? 일반항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구할 수 없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수열이라고만 되어 있으면 로또 번호처럼 아예 불규칙한 수열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풀어보니까 알고 보니 등차 수열이 될 수도 있고 알고 보니 등비 수열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 문제에서는 아예 조건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반항을 구하려고 방향을 잡으면 아예 문제풀이 방향이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쩌면 식으로, 그러니까 일반항 AN의 식을 구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식을 구하지 않고도 얘를 바로 알아내는 그러한 문제겠구나라고 감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11번째 항이 10이라는 건 나중에 마지막에 결정적인 힌트 역할을 해줄 것 같고, 일단은 이 두 번째 식의 좌변과 우변의 지금 생김새가 비슷하니까 이 1번과 2번 식을 정리하다 보면 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모양이 하도 비슷하니까 두 식을 빼는 과정에서 얘가 나오지 않을까 미리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과 2번 식을 각각 한번 나열을 해봅시다. 첫 번째 식은 일반항이 k 곱하기 ak니까 첫째 항을 집어넣으면 첫째 항은 1 곱하기 a1 될 거고, 두 번째 항은 2a2, 세 번째 항은 3a3, 중간에는 다 생략을 해주고 10번째 항은 10a10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식도 똑같이 나열을 해주면 1 곱하기 a2가 되겠죠. 그거는 a2가 위에 여기 있으니까 이거 밑에다가 자리를 맞춰가지고 a2 적어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a3가 되겠죠. 이러한 규칙대로라면 이제 아홉 번째 항은 9 곱하기 a10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 항은 10 곱하기 a1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식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처리를 한단 말은 두 식을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곱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개 중에 뭘 해야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 모양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시그마 기호 없이 풀었었으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이제 A10까지의 합입니다. 이 모양을 이 두 식으로부터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영상을 멈추고 꼭 스스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고민해봤다면 한번 얘기해봅시다. 두 식을 어떻게 해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를 알 수 있더라. 그쵸? 두 식을 빼야 되죠. 그래서 1번에서 2번 빼면 좌변은 이 두 개는 문제에서 같다라고 했으니까 좌변은 0이 나올 거고, 자, 우변은 A1 그대로 내려오고 두 개 빼주면 A2 남고, 또 두 개 빼주면 A3 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10도 남고, 마지막에 얘는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달고 10 곱하기 A 1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두 식을 뺐기 때문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제 식의 모양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는 구하라는 게 뭔지를 잘 파악을 하고,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거를 만들려는 방향으로 의도를 갖고 두 식을 처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빨간색으로 처리한 부분은 정답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A11은 문제에서 10이라고 주어졌으니까 10 곱하기 10 해서 100을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에서 100을 빼면 0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깔끔하게 100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등차수열이다, 등비수열이다 또는 일반항이 어떻다라는 힌트가 아예 없으면 식이 존재하지 않는 수열일 수도 있으니까 식을 구하려고 접근하지 말고, 이제 최악의 수는 등차수열일 거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뭐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PQ를 구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전혀 이 풀이 방향이 맞지 않다는 거죠. 또는 등비수열이라고 가정하고 식을 미리 세워서 이런 거는 전혀 이 풀이 방향이 맞지 않는 겁니다.
자, 13번 문제에는 소문항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아예 이 문제를 아예 지워버리고 없는 셈 치고 문제를 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사실은 2번을 풀기 위한 힌트 문제거든요. 선생님 보기에. 그래서 1번 없이도 바로 2번을 풀라고 했을 때 이 1번과 같은 힌트를 떠올리지 않고 그러니까 스스로 떠올려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문제에 나와 있는 것은 수열의 합입니다. 수열의 합의 식이 깔끔하게 나와 있고 우리가 보통 수열 문제를 풀 때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이다 라는 힌트가 있으면 가장 고마운 거고 왜냐면 너무 쉬우니까 그 다음으로 감사한 거는 그래도 AN의 식에 관한 힌트나 아니면 그 다음으로 감사한 거는 적어도 SN이라도 식을 주면은 참 감사한 건데 왜냐면 요거를 알면 이거를 구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문제가 비록 AN에 관한 힌트는 없지만 SN에 관한 힌트는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등차수열이나 등비수열만큼 뻔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식을 어느 정도 줬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문제풀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SN을 줬어. 그럼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AN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뭘 통해서 바로 SN과 AN 간의 관계에 관한 이제 내용을 배웠었죠. 오른쪽에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SN으로부터 AN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더라? 일단 첫 번째 항과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이상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항의 번호가 2 이상일 때 구하는 방법이 아예 달랐죠. 첫 번째 항은 그냥 S1을 구하면 되는 거였고 두 번째 항부터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n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n-1번째 항까지의 합을 빼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반항 구하면은 우리는 그로부터 당연히 n만 k로 바꾸고 하면은 ak도 구할 수 있고 ak 플러스 1도 구할 수 있지.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역수만 취하면은 이 이제 식의 일반항을 식으로 충분히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시그마만 붙이면은 문제풀이는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래서 문제풀이 단계를 굳이 스케치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풀이 단계대로 그대로 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우선 1단계 SN으로부터 일반항을 구하자. 그럼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이 내용에 의해서 아마 이게 이제 교과서 131쪽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 내용에 의해서 A1은 S1이니까 3이라고 구해놓고 그 다음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일반항이 Sn-Sn-1이다. 그래서 Sn은 n제곱 플러스 2n이고 Sn-1은 n-1의 전체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n-1이죠. 모두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니까 n제곱 없애주고 2n 없애주면은 2n 플러스 1이라고 식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식을 정리를 하면 일반항은 n이 1일 때는 3이고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n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정답입니다. 수업 시간에 이까지 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는 식을 이렇게 두 줄로 적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아까 기억, 니은 각각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도 이 니은 부분의 식이 기억도 동시에 만족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식이 2 이상에서만 성립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연히도 n자리에 1을 집어넣어도 3이 나오니까 실제 첫 번째 항이 나온다는 거지. 아, 그러면 이 식을 n이 2 이상일 때가 아니라 그냥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일반화해도 되겠구나.
그러면 식을 그냥 한 줄로 적을 수 있죠. 어떻게? 일반항은 그냥 깔끔하게 2n 플러스 1이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구하는 게 맞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도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2n 플러스 1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이제 이 식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냥 여기로 바로 나아갑시다.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시그마 AK 곱하기 AK 플러스 1 분의 1인데 1은 이제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죠. 여기에서 n만 k로 바꿔주면 이 ak는 2k 플러스 1이 되고 이 식의 n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이거 대입한다는 수학 기호예요. n자리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은 얘는 2k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어디서 많이 봤던 부분분수 분해 공식을 쓰는 식의 시그마 수열의 합이 나왔죠. 부분분수 분해 공식은 어떻게? 두 식의 곱셈으로 분모가 이루어진 식을 분모를 차수를 낮출 때 쓰는 식이었죠. b-a 곱하기 1 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a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가 b라고 생각하면서 부분분수를 분해해주면 많이들 착각하는 게 부분분수 분해를 한다고 해서 여기가 바뀌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시그마 기호는 그대로 가져가면 되고 얘만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b-a 하면이 2니까 분모는 2분의 1 되고 괄호 열고 자 a분의 1은 2k 플러스 1 하고 b분의 1은 2k 플러스 3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2분의 1은 앞으로 빼주고 첫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를 다 축약해서 적어주면 첫째 항은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두 번째 항은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그냥 마지막 항 바로 갑시다. 30번째 항은 61분의 1 마이너스 63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중간에 없어질 것들은 다 없어지고 남은 것들만 정리하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63분의 1 통분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2분의 1 곱하기 자 63으로 통분하면은 63 마이너스 3이니까 60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약분만 해주면 답은 63분의 30, 즉 21분의 뭔가 잘못됐는데 자 미안합니다. 자 통분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가 21이 되고 21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20이 되죠. 그래서 약분을 하면 63분의 1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SN이 나오고 갑자기 엉뚱한 수열을 물었을 때 그 중간 다리로 일반항을 구해가지고 즉 문제에서 제시된 SN에서 얘를 구할 때 중간 다리로 일반항을 구해서 처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지 사실 그것만 할 수 있고 부분분수 분해 공식만 떠오른다면 이 문제는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12번 문제와 같이 복습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적어 둘게요. 12번 문제와 접근 방법에 있어서 비교를 하면은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자, A에 관해서 모든 항이 양수이고 첫째 항과 공차가 같은 등차 수열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선생님 조금 전에 다른 문제들 풀 때 그리고 12번 문제 풀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일단 등차 수열이다 라고 나오면은 문제가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차 수열은 너무나 떡하니 일반항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등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사실상 일반항의 식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등차수열, 등비수열이 좋은 이유가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게 걔네들의 최대 장점인데 그거 안 써먹고 왜 문제를 어떻게 풀겠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 일반항을 구할 때는 이제 식을 구성하기 위한 힌트가 필요하잖아요.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플러스 n-1d이기 때문에 일반항을 구하려면 적어도 첫째 항과 공차 두 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힌트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적어도 첫째 항과 공차가 같은 이라는 힌트가 나와 있죠. 그래서 얘가 아마 일반항을 구할 때 쓰이는 힌트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힌트가 또 있죠. 그래서 첫째 항과 공차가 같다라는 힌트, 그 다음에 이 알 수 없는 이 힌트 두 개 가지고 식을 잘 정리를 하면 첫째 항과 공차를 알아서 일반항을 구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항이 양수라는 거는 아마 마지막에 문제 풀 때 중간에 어떻게 좀 쓰이는 그런 힌트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자. 만약에 일반항을 구하면 여기다가 쏙 대입만 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테니까 일반항을 구해볼 거고, 그 다음 하나만 더 문제 풀 때 바로 처음 봤을 때 떠올라야 되는 거. 이거 보면 바로 뭐가 떠올라야 돼요?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유리화가 바로 떠올라야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 나오면은 일반항을 구하라는 뜻인 거 간파하는 거, 그 다음에 유리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수열 일반항은 a 플러스 n-1t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공차와 첫째 항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d 자리에 a를 집어넣으면 이 수열의 일반항은 너무나 간단하게도 a 곱하기 n이 됩니다. n번째 항은 그냥 a 곱하기 n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0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바로 저 동그라미 2번 식으로 넘어갑시다. 식이 시그마 k 이퀄 1부터 8까지 루트 ak 플러스 ak 플러스 1의 루트 분의 1이죠. 분모가 무리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루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유리화를 하자. 유리화를 하면은 루트 ak 마이너스 루트 ak 플러스 1을 분자 분모 아래 위로 둘 다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분모 부분을 보면은 합차 공식을 쓸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졌고, 합차 공식을 의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루트 ak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루트 a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니까 루트와 제곱을 없애주고 그냥 ak 마이너스 ak 플러스 1이 되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멈춘 다음에 일반항을 구해서 이 자리에다가 쏙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반항을 미안합니다. 구해놨었죠? ak는 그냥 a 곱하기 k이고 ak 플러스 1은 그냥 a 곱하기 k 플러스 1이니까 이 모든 것을 대입을 해주면 시그마 k 이퀄 1부터 8까지 여기 분모는 ak 마이너스 a 곱하기 k 플러스 1이 되고 위에는 루트 ak 마이너스 루트 a 곱하기 k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 분모는 ak가 사라지고 그냥 마이너스 a만 남고 분자는 식은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나열하면은 중간에 쫙 없어지면서 양 끝에 두 개만 남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a분의 1은 앞으로 빼주면 자, 첫째 항 집어넣으면은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2a 되고 두 번째 k에다가 2 집어넣으면은 루트 2a 마이너스 루트 3a 되고 끝으로 마지막 항 집어넣으면은 루트 8a 마이너스 루트 9a가 남습니다. 중간에 없앨 거를 다 없애주면 마이너스 a분의 1 곱하기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9a 루트 9a는 이 9를 앞으로 빼내주면은 3루트 a가 되니까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2루트 a 더 약분시키면 루트 a분의 2가 남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상식적으로 이 식이 실수, 복소수가 아니라 실수로 존재하려면 루트 r은 양수여야 되니까 그래서 a가 0이 되게끔 모든 항이 양수라는 조건을 추가했다. 이 말이 왜 들어갔는지도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이 동그라미 2번식을 정리하니까 루트 a분의 2가 나왔어요. 근데 문제에서 걔가 얼마래? 2분의 1이래. 따라서 우리는 a가 16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다 끝났어요. 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5번째 항입니다. 5번째 항은 이제 일반항에 의해서 5 곱하기 a죠. 따라서 우리가 구한 a 값을 대입해주면 답은 80이 되겠습니다. 세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등차 수열이다 라고 이제 힌트를 주면 바로 눈치챌 것. 아, 식 구하라는 거구나. 거기에다가 식을 구하기에 딱 좋은, 식을 구한다는 건 결국 이런 미지수 개수를 줄여나가는 건데, 미지수 개수 줄여나가라고 노골적으로 힌트까지 주어져 있으니 이거는 빼박 그냥 식 구하라는 문제구나. 구해서 대입하라는 문제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기 전에 감을 잡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근데 1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12번 문제를 풀 때도 설명을 했었지만은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초에 일반항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로또 번호를 예로 들어줬는데 로또 번호 수열이긴 하지만 식을 구할 수 없잖아요. 그치? 그런 수열일 수도 있는 게 12번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식을 구하려고 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문제는 식을 구하려고 들면 안 되는 문제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AN의 식이 무엇인지 구하려고 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14번과 같이 등차 수열이다. 그 다음에 A와 D가 같다. 이런 힌트를 마구 준 것은 사실상 식을 구하라는 거다. 그래서 선생님이 식을 구해서 문제를 풀었죠. 아주 중요합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문제 번호는 맨 뒤에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로그 때 배웠던 아주 쉬운 내용들이 기억만 나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너무 뻔해요, 문제가. 자, 수열 AN의 일반항이 어쩌고 저쩌고 일 때 일반항을 아예 줬어요. 이거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미지수가 들어가 있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너무 깔끔해. 일반항을 줬다는 건 문제를 다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들어가도 감사한 일인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너 이거 너무나 지금 땡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착해야 됩니다. 만약에 시간이 없는 시험에서 이런 문제를 만나면은 이거는 반드시 풀어서 맞춰야 되는 문제, 남들 다 맞추는 문제, 나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 그런 문제로 분류가 됩니다. 아니 AN식을 다 줬으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AK는 그냥 쏙 대입만 하면 되잖아요. 이게 다예요. 실제로 그냥 전략 짤 것도 없이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구하는 건 아니지만 메인이 되는 식은 시그마 AK입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면 로그 루트 K 플러스 1분의 K입니다. 그 다음에 식키는 그대로 여기 1부터 n까지 K 값에 집어넣어서 전개를 하면 첫 번째 항을 로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다음 두 번째 항을 로그 루트 3분의 2 해서 마지막에 n번째 항을 루트 n 플러스 1분의 m 이게 다예요. 여기까지는 수학적인 사고를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에서 시키는 그대로만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로그의 성질 하나 두 개만 복습해 봅시다. 지금 이렇게 밑에 숫자가 아무것도 안 적힌 거는 밑이 사실은 무엇인? 그렇죠? 밑이 10인 상용 로그임을 의미하죠. 그래서 밑이 안 적혀 있는 것은 밑자리에 10이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도 밑이 다 10인 로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로그의 성질은 밑이 같은 경우에 두 로그를 더하고 있으면은 그냥 진수끼리, 진수라는 거는 이 숫자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진수끼리 곱해주면 되는 거였죠. 곱셈을 강조하기 위해서 m 곱하기 n이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로그끼리 빼고 있는 상황에서는 로그는 한 번만 적어주고 진수끼리는 나눠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로그끼리, 밑이 같은 로그끼리 다 더하고 있으니까 진수끼리는 뭐 하면 되겠다?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로그는 한 번만 적어주고 진수끼리 곱하면 루트 2분의 루트 1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2 곱하기 중간에다 생략하고 루트 n 플러스 1분의 루트 m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 풀 것도 없이 이렇게 루트 2, 루트 2, 루트 3, 루트 3
따라서 얘도 없어질 것이고 중간에 다 없어질 것이고 분자에는 1 그리고 분모에는 루트 n 플러스 1만 살아남게 됩니다. 로그 루트 n 플러스 1분의 1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 값이 정수가 되게 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m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이 지금부터 등장할 어려운 논리도 사실은 지수 단원의 그 중단원 대단원 문제에서 풀었었어요. 네, 지금 페이지를 찾아보기보다 여기서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자, 얘가 정수라고 하니까 정수 뭐 라지 n이라고 둘게요. 이렇게 식을 두고 이게 정수가 되게끔 하면 자연수 m을 알아나가는 건데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m이니까 이 식을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일단 거추장스러운 거 로그나 뭐 이제 분모에 있는 거는 분자로 올리고 그 다음 루트 이런 것도 다 하나씩 없애 나가야 돼요. 일단 로그부터 항상 식을 처리할 때는 바깥부터 처리를 합니다. 식의 가장 바깥에 있는 로그부터 처리를 하자. 이건 어떻게 하더라? 자, 로그 단원에서 배웠던 건데 로그 a의 n 이꼴 x라고 되어 있을 때 이 식에서 로그를 처리하는 방법은 양변에 똑같이 이 숫자 밑 a를 취해주는 거였죠. 그러면 밑 a와 그러니까 이 로그의 밑 a가 동시에 사라져서 두 개는 상수에서 없어질 수 있다고 했고 이 식은 a의 x제곱은 라지 n 이렇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건 너무 자주 쓰이는 거니까 이제 복습을 잘 해놔야 돼요. 여기서도 나는 로그가 거추장스러워. 그러면 지금 밑이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변의 밑에다가 이렇게 10을 똑같이 취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10과 로그 10은 없어지고 우변을 먼저 적으면 그냥 좌변을 먼저 적자. 루트 n 플러스 1 분의 1은 10의 n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련되게 처리하는 거는 이제 계속 수능 칠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 사인 법칙 할 때도 계속 했지만은 a분의 1이 b이다 이런 식의 처리를 할 때 여기 분수의 분모와 그리고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분자 두 개는 위치를 바꿀 수 있었죠. 이런 거는 사인 법칙 할 때 특히 더 많이 쓰였었죠. 그거를 해서 얘랑 얘 위치를 바꿔서 스몰 m은 분자로 옮깁시다. 그러면은 루트 n 플러스 1은 10의 n제곱 분의 1이 되죠. 그냥 분수가 계속 등장하니까 너무 고추장스러우니까 그냥 마이너스 n제곱 처리하겠습니다. 중간에 그냥 지워버릴게요. 선생님 말하기도 힘드네요. 자, 이제 처음에 비해서는 식이 많이 간단해졌습니다. 이제 루트만 벗기면 될 것 같아요. 양변에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2n 제곱 되겠지? 1까지 이항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게 저기 안에 선물로 치면은 포장이 여러 개 돼 있는 건데 저기 안에 내가 원하는 게 있네. 그러면 식을 잘 처리를 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 이런 거는 수능 칠 때 계속 나오니까 이 부분은 정말 한 1000번 연습하세요. 만약에 이게 잘 몰랐다면 정말로 그대로 1000번 따라 쓰시면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 끝났어요. 이제 라지 n에 어떤 정수를 집어넣어야 스몰 m이 그에 따라서 나오는지 한번 관찰해 봅시다. 라지 n은 정수예요. 맨 먼저 집어넣어야 될 거는 이 정수 n의 부호 먼저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가자. 무슨 말이냐면 얘는 자연수죠. 스몰 m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0보다 커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얘가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얘가 분수, 1보다 작은 분수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얘가 자연수면은 얘는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이렇게 1보다 작은 분수가 될 테니까 전체가 음수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양수가 되면 안 되고 일단 음수여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 쉬워집니다. 라지 n이 음수니까 시작점을 마이너스 1부터 잡을 수가 있겠지. 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시도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라지 n이 마이너스 1이면은 10의 마이너스 2n 제곱은 어떻게 돼요? 이게 n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10의 제곱이니까 100 되지. 근데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1 하면은 n자리는 99가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2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은 10의 4승 되지. 거기서 마이너스 1 빼면은 9999, 9999 나오죠. 근데 라지 m은, 스몰 m은, 선생님 지금 발음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스몰 m은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답은 사실 99밖에 안 되니까 답이 벌써 나왔네. 교과서 문제라서 쉽게 이렇게 싱겁게 끝나는 거고요. 실제 시험 문제라면은 여기서 답이 안 나오겠지. 몇 번 더 했을 때 한 이쯤에서 답이 나오게 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냥 이 모든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한 1000번 따라 쓰면서 연습해야 돼요.